그립톡의 상표권자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용 증명과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 지인분은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길 특허법률사무소의 기로진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리사가 필요한 일상 속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과 애플 다들 아시는 기업이시죠? 이 두 기업 사이에 유명한 소송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무려 7년간 이어온 특허 소송입니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사건인데요. 오늘은 그중 가장 유명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소송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단순한 터치로 스마트폰 화면이 열리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탑재했는데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미국에서는 애플이 이겼습니다. 최종적으로 1,330억 원을 애플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에서 애플이 졌습니다. 삼성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는 네오노드라는 회사에서 먼저 받아놓은 특허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했고, 독일 법원은 결국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는 독일에서 최종 무효가 되었고요. 삼성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아니, 미국에선 삼성이 졌는데 독일에서는 삼성이 이겼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결국 7년간의 긴 소송 끝에 삼성과 애플은 더 이상 특허 소송을 이어나가는 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서로 협력사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 소송을 통해서 서로 감정의 골도 많이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결국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었던 것이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이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담당했던 로펌만 많은 돈을 벌었으며 승자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만히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지켜보고 있던 네오노드가 삼성과 애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애플의 특허가 무효가 된 것을 잘 지켜본 네오노드는 애플과 삼성이 모두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소송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오노드는 전 세계에 걸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오노드 측은 삼성이 애플에 지급한 1,330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신들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인데요.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플과 삼성이 서로 협력을 해서 네오노드의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 그리고 돈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특허의 세계는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네오노드의 특허가 미국에서 무효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 특허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마 삼성과 애플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겠죠. 삼성의 관련 임원진들은 갤럭시 핸드폰에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을 넣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과 개인 사이의 일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한 도예 작가분이 SNS상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었던 일인데요. 2016년에 스타벅스가 발렌타인 시즌에 맞춰서 새롭게 출시한 머그컵 디자인이 자신의 표절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조한 새 모양의 머그잔을 판매하고 오신 한 작가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직접 제품을 한번 보았었는데요. 정말 특이하고 작가의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긴 아주 멋진 머그잔이었습니다. 작가분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해당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스타벅스 측에서는 해당 제품은 2년 전부터 자신들이 준비를 해왔고 작가의 아이디어를 전혀 베끼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작가님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 출원을 미리 했지 않으셨다는 것이었는데요. 제품 출시 전에 미리 디자인 출원을 해서 디자인권을 확보를 해두셨다면 해당 디자인권을 근거로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작가님은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모금하기도 했답니다. 스타벅스 측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베껴서 제품을 출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변리사인 제가 보기에도 두 개의 제품은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이어나가는 건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변호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이 돈으로 사람을 말려 죽인다. 좀 가격한 표현인가요? 소송을 하려면 수천만 원의 돈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걸 감당할 수도 없고 결국 소액의 금액으로 대기업과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또는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디자인권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디자인 출원을 미리 해놓으시지 않으신 어떤 대표님은 이를 SNS를 통해서 막 알리셨는데 상대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먼저 만들었어도 제품 출시 전에 꼭 디자인 출원을 하시고 이를 디자인권으로 확보를 하셔야 나만의 권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명한 사건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립톡이라는 단어가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립톡이 스마트폰 뒤에 거치대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한 사건이 있었죠. 그립톡의 상표권자가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용 증명과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단어가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었구나.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지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립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 중지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저에게 묻길래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언제 출원되었는지 언제 등록되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려 2016년에 상표 출원을 하였고요. 2017년에 상표권을 등록받았습니다. 진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표권자로서 자신의 상표권인 그립톡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의문이 들었던 점은 상표권이 등록된 시점부터 무려 5년에서 6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갑자기 대량의 이메일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는데 보통은 경고를 하고 해당 단어를 삭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점이 조금 의심스럽고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찾아보니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다음 카페에서 해당 내용 증명을 이미 받았고 합의금을 지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 소송을 당하실까봐 두려우셔서 합의금을 바로 지불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저는 제 지인을 도와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해당 업체에 보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더라도 이후에 보통 명사가 되면은 그 상표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상표법에서 법으로 규정해두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상표권자가 그립톡 상표권을 근거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해당 상표권이 스마트폰의 거치대의 보통 명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듯 상표권이 등록되더라도 상표권자는 해당 상표권이 상표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유지 관리 의무가 부여가 되는데요. 해당 유지 관리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여 보통 명사가 되면 상표권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해당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셨더라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제 지인분은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답변서를 받은 상표권자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합의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제품을 판매하실 때 이 상세 페이지 안에 쓰시는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면 지출하지 않으셔도 되는 금액을 지출하셔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특허 사건과 사고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바른길 특허법률사무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르면 손해보는 일상 속 특허 이야기
다음에도 더 재미난 사례로 찾아올게요. 안녕!